안녕하세요. 오직 여러분들의 아름답고 건강한 코만을 생각하는 오직코 윤현철 원장입니다. 예전에는 코성 부작용이 많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요즘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기술이 좋아졌는지. 예전에는 코 수술을 심플하게 단순하게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코 끝까지 보형물, 인공 보형물을 넣게 되죠. 일자 실리콘을 넣고 코끝이 좀 부족하네, 더 올리기 위해서 L자 모양을 올리게 되고, 인공 보형물이 코끝을 자극하니까 문제가 되네, 그러면은 자가 조직을 위에다가 코끝에다가 귀연골이나 이런 것들을 살짝 덮어서 실리콘이 피부를 자극해서 피부가 얇아지게 된다든지 그런 부작용을 막자, 이런 식으로 많이들 했었죠. L자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들창코처럼 된다든지 피부가 얇아지고, 어떤 경우에는 코끝에 이렇게 보형물이 뚫고 나온다든지 비친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보면 코의 해부학적 구조를 고려를 해서 보다 더 안전하게, 더 이쁘게 수술하는 방법들이 많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코를 만져보면 위에는 되게 단단하고 고정이 되어 있고, 밑에도 조금 단단한데 약간 그래도 부드러워지고, 아래쪽 되게 많이 부드럽게 움직임이 제약이 없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는 코뼈 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은 상부 코 연골이고 아래쪽은 날개 연골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뼈는 당연히 고정이 되어 있고 아래쪽 연골은 뼈에 붙어 있으니까 반 고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코끝에 날개 연골이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움직임이 위로 들거나 아래로 내리거나 좌우로 움직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같이 이렇게 보형물을 하나로 통째로 넣어버리게 되면 위쪽 고정되어 있는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움직임이 자유로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보형물은 고정이 되어 있는데 코끝은 움직이니까 고정된 보형물, 인공 보형물이 코끝을 자극을 하게 되는 거죠. 피부를 자극하게 돼서 공간이 생겨서 피가 차거나 장액이 차거나 코가 붓는다든지 피부가 점점점 얇아지고, 종국에는 실리콘이 비친다든지 뚫고 나온다든지, 어떤 경우에는 들려 보이게 한다든지 어떤 내려 보이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뼈, 그다음 반 고정된 연골 요 부분에만 이제 보형물이 위치하게 되고,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부분, 자기 연골, 물렁뼈, 코 안에 있는 연골, 비중격 연골, 여기 넓은 판 모양이, 또는 귀연골, 가슴 연골 같은 경우는 자가 늑연골을 사용하기도 하고 기증 늑연골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콧대랑 코끝을 나눠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코 수술로 고통받는 분을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코 수술은 하고 나면 본인의 미용적 불만족, 코끝을 좀 더 얄쌍하게 하고 싶었는데, 길어 보이는 코를 짧아 보이게 하고 싶었는데, 들린 코를 좀 느리고 싶었는데, 높이가 불만족스럽다든지 그런 미용적 불만족이 물론 있을 수 있고요. 의학적 불만족, 흔히 우리가 말하는 염증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이제 처음부터 이제 수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 끝까지 보형물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면 문제가 되는 방식으로 수술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 수술을 받고 울먹거리면서 왔던 환자도 있나요? 과거 예전에 수술을 했는데 끝까지 보형물을 넣어서 코끝에서 뭐가 만져져서 이게 뭔지 확인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검사를 해보고 CT를 찍어봤는데 보형물이 코끝을 이렇게 자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물질 실리콘이니까 이 부분을 제거를 하고 코끝은 자가 조직으로 수술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갔는데, 제가 볼 때 빨리 좀 수술을 했으면 좋겠는데 당장 문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중에 이게 뭐지? 여드름인가? 하고 했더니 이게 실리콘이 비집고 나온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시 재수술을 하더라도 코끝에 흉터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남게 돼 있습니다. 수술을 그 전에 미리 받게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수술을 했는데 염증이 생긴 거죠. 염증이 상당히 뭐랄까 이렇게 강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균들이나 이런 것들이 안에 있기 때문에 재수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재수술을 했을 때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일단 염증 치료가 우선이 돼야 되고 조직의 회복 기간을 거친 다음에 재수술을 할 수 있어요. 최소한 기간을 6개월 이후로 잡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6개월을 참아야 되다니, 빨리 해드리고 싶고 환자분들한테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리고 싶지만 좀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는 회복되는 기간,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분들한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꼭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 과거에 수술했던 방법하고 그다음 최근에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예전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